자유가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을 오래 상담해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유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감정적 함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감정적 허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2세에 조기 은퇴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일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목표는 조기 은퇴였습니다.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3개월 만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데 묘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는데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이상하게 꺼져간다고. 그가 마음속에서 가장 두려워한 감정은 공허함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역할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던 삶이 사라지자 구조가 무너지자 자존감이 함께 흔들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45세에 파이어족이 된 한 여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한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건 의외의 감정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초조하다고. 하루하루가 마치 시험 없는 방학 같아서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학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재밌는 건 재정적으로 불안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계속 일해도 되나라는 불편함이 따라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구조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인간은 자유를 해석하지 못하고 무의미함으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조기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일상의 무게가 사라지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마감 같은 강제 구조가 없어지면서 하루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한 게 이런 자유였나? 이 자유가 오히려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기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했던 한 남성은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였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는 날이 생기면서 고립감이 깊어졌습니다. 재정적 자유보다 사회적 존재감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세 번째는 재정적 부담의 역설입니다.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를 할 정도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기 은퇴자들의 상당수가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040년을 이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장기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 불안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은 심리적 압박을 매우 크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은퇴자들은 오히려 돈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기 은퇴의 감정적 함정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쳐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역할의 상실, 관계의 축소, 그리고 미래 재정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마음의 빈 공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자유가 너무 많을 때 삶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조기 은퇴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적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회복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을 다시 만듭니다. 은퇴자들 중 성공적으로 적응한 분들은 모두 새로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활동, 배우기, 글쓰기, 지역 모임, 작은 프로젝트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맡겨진 무언가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역할이 생기면 하루가 다시 구조를 갖기 시작합니다. 둘째,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은퇴자 커뮤니티, 동네 모임, 독서 모임, 운동 그룹 등 작은 연결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는 직장과 달리 은퇴 후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는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큰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재정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계획이 없을 때 사람은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지출 구조를 명확히 만들고 장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비상계획을 만들어두면 감정적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은 액수보다 구조가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정적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은퇴를 꿈꾼다는 건 사실 자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 설계가 없는 자유는 독이 될 수 있고 설계가 있는 자유는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유가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조기 은퇴를 꿈꾸며 더 이상 회사의 일정에 묶이지 않는 삶을 상상합니다. 아침 알람 없이 느긋하게 일어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루를 설계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달콤할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막상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 상당수가 말합니다. 분명히 원했던 삶인데도 마음이 오히려 더 무겁고 예전보다 더 불안해졌다고. 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자유가 때로는 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조기 은퇴 이후 감정적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을 떠난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떠난 느낌이라고.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지탱하던 체력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던 역할이 사라졌다고. 자유를 얻었는데 동시에 방향을 잃는 듯한 이 모순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먼저 52세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근속했고 누구보다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50대 초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회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주변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편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겁난다고.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무겁고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아무것도 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구조를 잃었습니다. 회사라는 틀이 사라지자 하루는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구조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질 때 인간은 자유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의미함으로 해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45세에 파이어족이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높은 연봉을 받던 직장에서 무리 없이 빠져나왔고 자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누구에게나 이상적으로 들리는 조기 은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건 돈도 아니고 직장이 그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묘한 불안이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목적 없는 방학 같았고 시간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은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자유가 주어진 순간 삶의 방향이 흐려지는 것을 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도 조기 은퇴자들이 흔히 부딪히는 감정적 함정입니다.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직장을 떠난 가장 큰 충격이 고립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나 술 한잔할 동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단 한 사람과도 말을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인간에게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재정적 불안도 조기 은퇴의 감정적 함정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건 조기 은퇴자들은 자산이 많아도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지금 가진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은 심리적 압박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돈의 절대적 크기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자일수록 오히려 소비와 지출을 더 통제하려 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의 상실, 관계의 축소, 재정적 불안은 서로 얽히면서 조기 은퇴자들의 감정적 혼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의미해지고 하루가 무의미해지면 관계를 유지할 힘이 떨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재정적 불안이 과장됩니다. 결국 문제는 자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유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신기한 해방감이 아니라 낯선 공허로 다가옵니다. 자유가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독이 아닌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조기 은퇴 후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할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든 재능 나눔이든 취미 프로젝트든 글쓰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거나 내가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역할이 생기면 하루가 다시 구조를 갖고 구조가 생기면 마음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관계가 사라지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은퇴 후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동네 모임, 운동그룹, 독서 모임, 지역 봉사단체 등 관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은퇴자의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의 구조화입니다. 재정적 불안은 돈의 액수보다 계획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지출 구조를 명확히 만들고 장기 지출 시뮬레이션을 세우고 비상 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막연한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은 마음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결국 조기 은퇴의 핵심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자유를 설계하지 않으면 자유는 독이 되고 설계하면 자유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는 첫 단계입니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삶이 작아지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쌓고 재정을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유는 삶을 확장시키고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유가 선물이 될지 함정이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설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